자숙에 뭐를 주는 거예요? 예?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숙이 발생하겠죠. 발생하여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냐고요? 주 자숙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전류가.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직육이라는 자체는 잘 보시면 고정자가 뭐예요? 계자죠. 예? 회전자가 누구예요? 전기자잖아요. 그러면 이 계자에 영향을 주는 거겠죠. 계자.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뭐를 주는다? 계자극에 무슨 주는다?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은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이 영향이 아닌 거. 그러면 이 전기자 반작용에 영향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일단 뭐가 감소한다? 자속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작용이 되는 거예요? 감자가 되겠죠. 그러면 자속이 감소가 되니까 E라는 자체는 뭐예요? K 파이의 N이죠. 예? K 파이 N이니까 뭐가 돼요? 파이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E는 어떻게 돼요? E가 줄죠. 그러면 E가 기전력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감소가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게 지금 전기자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가 N, S가 되잖아요. 그러면 잘 보시면 처음에 여기가 중성점인데 이 중성점이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면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도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사선이 지금 이렇게 그어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뭐예요? 발전기죠. 왼쪽으로 이동하면 뭐예요? 전동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발전기는 뭐다? 회전 방향으로 이동하고 전동기는 뭐예요? 회전이 뭐다?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알파죠. 그러면 이게 베타잖아요. 즉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면 뭐가 이동한다? 중성축이 이동한다. 중성축이 이동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세 번째 자숙이 감소하고 기전력이 감소하고 당연히 뭐가 불량해요? 정류가 불량할 거라고요. 정류 불량. 예? 정류가 나빠진다 그 말이겠죠? 그러면 13번은 답이 몇 번이 돼요? 1번이 답이 되겠죠? 14번. 전기자의 총 도체수가 152고 사극이고 그 다음에 전류가 전기자 전류를 100A를 할 때 극당 감자 기자력은 어떻게 되냐? 자 보십시오. 자 14번은 우리가 기자력은 두 개가 있죠. 예? 첫 번째 뭐? 감자 기자력이 있고요. 두 번째 교차 기자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배우실 때 기자력은 뭐예요? N 곱하기 뭐예요? I입니다. 이게 F죠. 그래서 여러분 ATD 또는 ATC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왜? 기자력의 단위는 뭐예요? 암페어 턴이에요. 아시겠죠? 기자력의 단위는 암페어 턴이라고. 그러면 감자 기자력은 알파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몇 도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파이분의 몇 도? 2알파가 되겠죠. 여기니까. 예? 2알파. 그 다음에 극당이라고 했으니까 극이니까 P분의 Z가 들어갈 거라고. 극이니까. 근데 몇 극이에요? 전체가 이게 N극이 있고 S극이 있잖아요. 그게 극단 감적은 P분의 Z.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얼마로 나눠야 돼요? 하나의 권선수는 도체수가 몇 개 있다? 2개가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 I라는 자체는 뭐예요? 병렬회로잖아요. 그러면 이거죠. 여기가 I가 들어가면, IA가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A분이 뭐예요? IA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A분의 뭐? IA. 그러면 이 식이 파이분의 2알파가 파이분의 뭐로 바뀌면? 베타로 바뀌면 뭐가 된다? 파이분의 베타로 바뀌면 뭐가 된다? 교차 기자력이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식을 표시할 때 요 식은 파이분의 2알파의 식은 파이분의 뭐예요? 여기가 전체가 몇 도예요? 180도잖아요. 그러면 180도 빼기 또 뭐예요? 베타죠? 베타. 180도니까. 네? 그래서 교차 기자력하고 무슨 기자력? 자, 교차 기자력은 베타에 관련된 것이고 감자 기자력은 뭐에 관련됐다? 알파에 관련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총 도체수가 얼마? 151하게 있고 브러쉬의 이동각은 10도라고 했어요. 10도. 10도. 그럼 20도죠. 20도. 그 다음에 계산해보니까 약 105.5에 뭐가 된다? AT의 극이다. 그러면 AT의 극이란 말은 뭐예요? 여기에서 AT의 극 그랬죠? 홀 그랬잖아요. AT의 극 그러니까 우리가 뭐다? 극단 기자력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AT의 T 그랬으니까 T. 그 다음에 15번은 직류계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 권선의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 생겼으니까 대책이 있죠. 첫 번째 무슨 거? 보상 권선을 썼잖아요. 보상 권선은 뭐에다? 전기자 전류의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이라고 했죠. 예? 보상 권선. 그 다음에 보국도 있잖아요. 보국도. 예? 이거 그래서 가장 유연 대책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무슨 권선? 보상 권선. 보국. 그 다음에 16번은 직류계에서 보호국을 설치하는 목적 그랬어요. 자, 보호국을 설치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뭣도 하고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을 줄이고, 이것도 줄이는 방법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정류를 양호하게 만들겠죠. 양호. 그러면 정류를 양호하는 방법은 뭐예요? 첫 번째, 무슨 분식? 탄소 브러쉬. 뭐를 써라? 접촉장이 어떻게 써라? 큰 거 사용해줘. 그래서 이 정류를 무슨 정류? 저항 정류. 예? 두 번째, 보호국. 보호국은 뭐예요? 예? VL이라는 자체는 L의 DT분의 DI잖아요. 그러면 L을 갖다가 줄여야겠죠.
그러면 이 리액턴스 값을 상쇄시키겠죠. 그래서 보호국은 무슨 정류? 전압 정류.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보호국은 전압 정류. 이 탄소 브러쉬는 뭐? 저항 정류의 저항 정류라고요. 그 다음에 17번. 직류 발진기에서 정류 초기 전류 변화가 크며 이때 발생되는 불꽃 정류를 옳은 것. 그러면 17번은 그림이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지금 IC죠. 그러면 요놈은 마이너스 IC잖아요. 요놈은 뭐예요? TC의 이거는 뭐다? 정류 전류입니다. 요놈은 뭐예요? 정류 주기예요. 예? 그러면 그림이 하나는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1번 이게 무슨 정류? 직선 정류. 예? 2번 이렇게 되죠. 예? 2번 무슨 정류? 사인파 정류. 맞죠? 자, 이거는 무슨 정류다? 불꽃 없는 정류예요. 이걸 그림을 그려주는 것은 제가 뭐 때문에? 그림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도.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그림은 무슨 정류? 과정류. 예? 그러면 뭐다? 이거는 전단이에요. 전단. 앞단. 그러면 여기는 뭐, 무슨 정류? 무슨 정류? 부족 정류예요. 여기는 무슨 단? 후단이에요. 후단. 이? 후단. 말기라고 말. 그러면 17번은 뭐라겠어요? 정류 뭐? 초기라고 했잖아. 초기. 초기니까 뭐? 이게 정류 초기라고 해요. 초기. 초기. 앞단이란 말이에요. 앞단.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답이 과정류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17번 과정류.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이 문제 중에서 또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정류인데 정류를 좋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가장 여기서 기억에 남을 것이, 자 보세요. VL은 뭐예요? 평균 리액턴스 전압입니다. 그러면 VL은 L에 DT분의 DI예요. 그러면 이 식이 바뀔 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L에, 자, DT라고 하는 것은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로? TC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I라는 자체는 여기가 플러스 IC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IC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는 뭐가 돼요? EIC가 됩니다. EIC. 이 식 잘 이해하셔야 돼요. EIC. 그러면 정류를 계산하는 방법은 첫 번째 L값을 어찌해야 돼요? 내려야겠죠. 그러면 L값이 내려진단 말은 VL값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류 주기는 어찌해야 돼요? TC는 이 값이 적어져야 되니까 TC는 올려야겠죠.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데 무슨 종류? 저항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종류? 전압 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동기기란 자체는 전절권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 단절권을 사용하겠다. 예? 단절권입니다. 전절권이라고 나오면 틀려요. 이건 나중에 동기기에서 할게요. 다시. 이건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류를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 중에서 18번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직류 분권 발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푸실 때는 반드시 뭐를 하냐면 수식적인 거를 좀 정립이 되셔야 돼요. 발전기라는 자체는 어떻게 생겼어요? 기전력이 분권 발진기니까 E는 뭐예요? V 플러스 이거죠? 예? 이거는 뭐예요? 발전기입니다. 전동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E는 V 마이너스 뭐예요? IAR입니다. 이거는 전동기예요. 예?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분권이기 때문에 분권은 이 IA가 있죠. 그러면 분권은 이거잖아요. IA는 I 플러스 뭐예요? IF입니다. IA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요놈은 뭐가 돼요? V분의 P가 되고요. 플러스 RF분의 뭐가 돼요? V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분권에서는. 그러면 한 가지 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 주셨어요? 단자 전압이 강하면 계좌 전류가 증가한다? 자, 단자 전압이 강하면 그럼 뭐예요? 뭐가 줄은 거예요? 뭐가 줄어요? V가 어떻게 돼요? 줄었죠? V가 줄었어요. 자, V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계좌 전류는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응? V가 줄었는데? 자, 보세요. 연음을 잘 보시면, 연음이 보시면, 이 IF라는 자체 있죠. IF가 지금 RF분이 V잖아요. 맞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V는 어떻게 돼요? IF의 RF가 되겠죠. 식에서는. 이해하셨어요? 근데 어쩌어요? 요놈이 줄었잖아요. 요놈이 줄었잖아요. 요놈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줄이겠죠. 그러면 IF도 어떻게 된다? 줄이겠죠. 줄었으니까. 네? 근데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 부하에 의한 전압의 변동이 타 여자 발전기에 비해서 크다. 자, 18번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 자체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것은 과복권이에요. 예? 그런데 분권 발진기하고 지금 타여자 발진기에 비교해보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타여자라 하면 요놈이 이게 분권이에요. 그림상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타여자 발전기보다 분권 발전기는 어찌입니까? 변동이 어째요? 전압의 변동이 어째요? 커요, 적어요? 아니, 더 크겠잖아요. 누가? 분권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림상에서는. 그러면 두 번째 맞는 말이죠. 크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타여자 발전기의 경우보다 외부 특성 곡선이 상향으로 둔다. 상향이 아니죠. 이게 지금 외부 특성 곡선이니까. 분권은 타여자보다 상향이 아니라 어디로요? 하향이에요. 하향. 더 밑에가 있단 말이에요. 밑에. 자, 그러면 틀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분권 권선의 접속 방법에 관계없이 자기 여자로 전압을 올릴 수가 있다. 응? 자, 우리가 보통적으로 직류 분권 발진기는 무슨 발진기예요? 자여자예요, 타여자예요? 자여자잖아요. 자여자. 그러면 이 자여자는 반드시 뭐예요? 접속 방법을 고려하셔야 돼요. 왜? 만약에 접속 방법을 고려를 않기 때문에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하면 잔류자기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소멸이 됐단 말은 뭐가 돼요? 발전이 어찌나는 뜻이에요?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불가능. 응?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다? 18번 답이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하전류가 100이고 단자전압이 얼마? 55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돼요? 자, 보십시오. 먼저 이 문제가 생각이 안 나면 이거죠. 발전기는 EA가 V보다 크죠? 유도 기전력이 단자전압보다 커요. 전동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E가 V보다 작죠? 그러면 이게 몇 볼트가 된 거예요, 지금? 몰랐을 경우. 단자전압이 몇 볼트냐고요? 응? 550이라고 주어졌잖아요. 이게 550이에요. 이게. 그러면 문제에서 답을 만약에 몰랐을 경우는 550보다 어찌해야 돼요? 큰 거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큰 거. 큰 거니까 답이 몇 번이 돼요? 580 아니면 750 될 거예요. 근데 근사치로 커지겠죠. 근사치기로. 그러면 이 말이겠죠. 전기저 저항이 얼마? 0.3, 100ohm이죠. 그러면 여기가 0.3, 이게 얼마? 100ohm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볼트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550이고 여기가 30볼트니까 몇 볼트가 돼요? 580볼트가 되겠죠. 20번. 직류기의 정류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리액턴스 전압을 상쇄시켜 보호국을 둔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리액턴스 전압을 어찐다고 했어요? 요놈을 줄이는 거예요. 여기. 이게 지금 VL이잖아요. 정류작용은 직선 정류가 되도록 한다. 보상권선은 정류작용에 큰 도움이 된다. 근데 보상권선이 있으면 보호국은 필요 없다. 답이 몇 번이 되겠어요?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1번은 뭐가 돼요? 보호국이 없는 직류기에서 부하의 증가에 따라서 브러쉬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하겠어요, 제가?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발전기죠. 발전기는 어느 방향? 발전기는 어느 방향? 회전 방향. 회전 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회전 방향. 전동기는 뭐?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 이렇게 답을 쓴다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22번은 직류기에서 탄소 브러쉬로 사용되는 이유. 탄소 브러쉬는 뭐다? 예? 저항정류 그랬잖아요. 접촉장이 커서 강화를 많이 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강화를 많이 시키겠다. 그 다음에 23번은 전격 전압이 220V고 무부하 단자 전압이 230V, 전격 전력이 40kg일 땐 직류 발전기에서 계좌 저항이 22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가 5V, 전기자 회로의 저항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 여기가 지금 뭐냐면 발전기죠. 그러면 발전기는 어떻게 돼요? 발전기는 어떻게 돼요? 분권이죠. IA는 뭐예요? I 플러스 뭐? IF입니다. 여기는 뭐? V분의 P에 RF분의 뭐예요? V예요. IA가. 그러면 I가 지금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I를 모르죠?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V가 얼마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집어넣으실 때 무슨 전압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무부하 단자 전압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전격 전압을 집어넣어야 돼요? 23번에는 전격 전압입니다. 전격 전압이라고요. 그러면 220분의 얼마? 여기는 얼마? 220분의 P가 얼마? 40 킬로와트. 40. RF가 얼마? 22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풀면 어떻게 가요? IA를 구해야겠죠. IA. 응? 그래서 IA가 얼마다? 191.18 볼트가 아니라 뭐예요? 암페어겠죠? 예? 191.18 암페어. 자, 이게 첫 번째 순서. 두 번째, 단자 전압은 어떻게 돼 있어?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야기할 것이 뭐냐면, 지금 단자 전압은 이걸 물어본 거죠. 예? 그러면 원래 단자 전압이 어떻게 생겼어요? V는 E 마이너스 IA 뭐예요? RA죠.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실 것은 지금 여러분들 보면 전기자 반작용한 전압 강화가 얼마라겠어요? 5V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된다? 자, 보세요. 이 식을 보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EA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 전압 강화를 고려하겠다 그 말이에요. 전압 강화를. 기사는 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겠죠. 전압 강화를 고려해서. 자, 그러면 거기에가 지금 E-IL인데 거기에서 뭐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지금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자 회로의 저항을 구하겠잖아요. 전기자 회로에. 그러면 이걸 구하는 거죠. 요놈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돼요? IA, RA는 어떻게 돼요? E 마이너스 뭐? V, EA죠. 그러면 이것이 얼마가 나온 거예요, 지금? E 마이너스 V에 EA가 얼마 나온 거예요? E가 얼마예요? 무부하죠, 무부하. E는 무부하야? 무부하라고. 그러면 여기는 얼마? 230 빼기. 이건 얼마? V가 단자 전압이 얼마? 220이라고 돼 있잖아요. 220 빼기 얼마? 5는 IA 나왔죠? 191점 얼마? 18 곱하기 RA죠. 그럼 RA는 어떻게 돼요? 5분의 191점 얼마? 18이 되겠구만. 5분의. 그래서 0.016이다. 자, 보세요. 23번이란 자체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보세요. 원래 E라는 자체가 V 플러스 IA, RA죠. 응? 그런데
이 식을 쓸 때는 뭐를 고려 안 할 때? 뭐를 고려 안 할 때? 전압, 강압을 고려를 안 할 때 쓸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전압, 강압을 고려했단 말은 여기가 플러스 2A가 되는 거예요. 전압, 강압을 고려했으니까. 예?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V는 E 마이너스 IA, RA에 뭐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뭐로 바뀌어요? EA로 바뀌겠죠? 식 바뀌는 거 이해하세요? (23번은) 지문 읽다가 포기해버려요. 지문 읽다가. 24번 직류 분권 발전기를 서서히 단락시키면 어떤 상태로 되는가? 소전류가 흐른다. 아주 적은 전류가 흐른다. 왜? 단락을 시키면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큰 단락 전류가 흐르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잔류자기가 적기 때문에 만들어진 전압도 어찌입니까? 적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적은 전류가 흐른다. 25번 분권 발전기에서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자여자죠. 자여자는 뭐다? 회전 방향을 바꾸면 극성이 반대로 되니까 결론적으로 뭐다? 잔류자기가 소멸이 되므로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발전해지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자여자잖아요. 그러면 타여자는 어떻게 돼요? 타여자는 자여자하고 타여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여기를 바꾸면 뭐가 소멸? 잔류자기 소멸. 근데 타여자는 뭐예요?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다? 발전 가능. 그 다음에 26번 55매 계좌정을 갖는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이 발전기의 출력이 5.4kW, 단자 전압은 100V, 유기 기전력은 115V이다. 이 발전기 출력이 2kg일 때 단자 전압이 125V라면 유기 기전력은 약 몇 볼트인가? 엄청 어렵죠.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 하나씩 적어볼게요. 55매 계좌청. 그러면 뭐예요? 55매 계좌청. RF죠? 써갖고 와볼게요. 자, RF가 얼마? 55. 그 다음에 출력이 얼마? 5.4kg. 그러면 P죠? P가 5.4kW. 그 다음에 V. 단자 전압이 100V. 그 다음에 유기 기전력이 115V.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보시면 바로 풀게요. IA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응? 그러면 IA를 구하면 어떻게 가요? IA는 뭐 따로따로 구할 필요 없잖아요. 바로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얼마? 100분의 얼마? 5.4 곱하기 10의 3승이겠죠. 플러스 RF가 얼마? 50분의 100이죠. 그러면 요놈이 얼마? 56A? 맞나요? IA가?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V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E는 V 플러스 뭐예요?
IA, RA잖아요. 그러면 RA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IA분의 E-V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IA가 얼마? 56. E가 얼마? 빼기. 그러면 RA 값이 얼마 나왔어요? 0.267이 나왔을 때. 그런데 이 발전기의 출력이 몇 킬로와트일 때, 2킬로와트일 때 왜 여기서 RA를 구한지 아세요? 자, 그러면 만약에 2킬로와트일 때, 두 번째, P가 2킬로와트. 예? 그 다음에 단자 전압이 125. 그러면 P가 2kW고 단자 전압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한 것은 일단 뭐를 구했어요? 이거 RA 하나 구해놨죠. 요거 구했잖아요. 왜 RA를 구하는 거예요? E는 뭐니까? E가 뭐예요? 지금 E라는 자체가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RA를 구해야만 이 값을 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단자 전압이 125V가 나왔고, 예? 그러면 이제 뭐를 구할 수 있어요? I? 또 A를 구해야겠죠. 그럼 IA는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IA는 어떻게 돼요? V분의 뭐? 맞죠? 더하기. 그 다음에 뭐예요? IA는 125분의 200. 그 다음에 RF가 어디가 있어요? IF 다시가 얼마예요? IF 다시 55면 몇 볼트예요? 55면 계좌정이네? 맞잖아요. 여러 개 55미죠? 예? 이게 55미잖아요. 근데 아까는 이게 몇 볼트일 때? 100볼트일 때 이야기한 거잖아요. 100볼트일 때. 100볼트일 때는 이 IF라는 자체가 얼마가 나요? 2A가 나왔죠. 2A가. 근데 이게 전압이 얼마로 올라갔어요? 125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50분의 얼마? 125가 되겠죠. 50분의 125. 그러면 이게 얼마? 2.5. 그러면 여기는 얼마? 얼마? 16? 그러면 얼마? 18.5. 그럼 이제 다 나왔죠? 자, 먼저 이게 몇 볼트? 125 더하기 얼마? 18.5에 곱하기 이게 얼마? 이거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 근사치로 얼마? 근사치로 얼마? 130V 정도 되겠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문제에서 만약에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보십시오. 여기 지금 단자 전압이 125V가 됐잖아요. 요놈 됐잖아요. 요놈. 자,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125보다는 무조건 어째요? 크게 나오겠죠. 크게 나오니까 약간 더 어쩌다 큰 값 찍으면 맞아요, 맞기는. 그래서 여기는 얼마다? 130V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렇게 푼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실제 안 풀어져, 이거. 예? 그 다음에 27번 볼게요.
100V 10A 1500rpm인 직류 분권 발진기에서 전격 시 계좌 전류는 2A다. 이때 계좌 회로에 15매 외부 저항이 삽입했다. 계좌의 권선의 저항은 얼마냐? 이제 이걸 물어볼 거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원래 계좌 전류가 어떻게 생겼어요? IF가 어떻게 됐어요? IF가 RF분은 뭐예요? V죠.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뭐를 집어넣은 거예요? 외부 저항을 집어넣은 거예요. 외부 저항.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외부 저항을 집어넣었다고 봅시다. R이라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외부 저항.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27번은 지금 IF가 얼마예요? IF가 얼마냐고? 10이잖아요. 그 다음에 V가 얼마예요? 100V고 계좌 전류가 얼마예요? 100V 10A 1500rpm에서 전격 시 계좌 전류는 얼마? 2A. 그 다음에 계좌 회로는 얼마? 10A. 전압은 얼마?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식을 지금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RF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RF는 어떻게 돼요? 이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죠? RF는 어떻게 돼요? IF분의 뭐? 이거죠? 공식이. 맞아요? 맞잖아요, 공식이.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래서 2분의 얼마? 100 빼기 얼마? 10이다. 예? 그래서 50 빼기 10이니까 결론적으로 얼마? 45이 나온 거죠. 그렇게 하시든가 여기다가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요. 요놈이 얼마? 100이죠. 요놈이 얼마? 10이죠. 예? 요놈이 얼마예요? 간단히 말하면 요놈이 2죠. 그러면 잘 봅시오. 여기가 100이고 이 값이 얼마가 되는 2라는 뜻이잖아요. 얼마?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40이 돼야겠죠. 40 더하기 10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답이 45이 되겠죠. 이렇게 푸셔도 될 것 같아요. 28번은 잠시 이따 할게요.